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추미애 장관이 뽑아든 칼에 검찰, 언론, 미통당 멘붕이 왔다 이야기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민주당 초선 의원 혁신 포럼 이 강연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주 날이 선 이런 말을 쏟아냈는데요. 이것 가지고 지금 언론과 미통당, 검찰이 뭐 다 뒤집어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이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에 뭘 트집을 잡을 게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언론에서 미통당에서 뭐 뒤집어졌습니다. 장관이 저런 말투를 써도 되느냐? 저급하다. 자, 이거 노무현 대통령 때 시비를 걸었던 패턴이죠.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표현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 저는 이 표현도 상당히 정제된 표현으로 느껴지는데 이들에게는 아주 거슬렸나 봅니다. 자, 이렇게 언론들이 추미애 장관이 이 장관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다, 뭐 이런 기사를 쏟아내자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는 검언유착입니다.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하여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감찰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심기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입니까?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장관의 지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공문으로도 하고 기관 간의 존중을 고려해 공문에 다 담기보다 전화로 보완 설명도 했습니다. 장관의 지위가 단순 공문이므로 지위라 볼 수 없다는 언론의 이상한 지적의 의도를 헤아리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당 선배 의원이 후배 의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편한 자리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엄숙주의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와 달랐던 점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아닐까 합니다. 검사는 기획수사를 하고 수감 중인 자를 수십 수백 회 불러내 회유,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피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유죄를 만들어버리는 이제까지의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합니다. 그동안 언론은 특정 검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해왔습니다. 그런 여과 없는 보도 경쟁이 예단과 편견을 생산하고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인권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검사가 없다고 언론의 단독과 특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관행과 결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을 위해서라면 저 한 사람 희생당하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바로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냥 언론들에게 타골, 뼈를 그냥 때려버린, 뼈를 때리다 못해 뼈를 뭐 갈아버리는 수준의 글을 올리셨네요. 미통당도 발끈합니다. 침묵이 능사가 아니다. 이 끝을 모를 난타전의 피해자는 장관도 총장도 아닌 코로나에 신음하는 국민들.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임명권자인 대통령밖에 없다. 자, 끝모를 난타전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발끈해가지고 와 추미애가 막말을 한다. 와 공격하라. 무슨 난타전이죠? 치고 받아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혼자 섀도우 복싱하는 거죠. 언론하고 미통당하고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페이스북에 점잖게 딱 얘기한 게 끝이죠. 뭐 난타전이라는 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또 미통당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권 내부에서 일어나는 광경에 주목한다. 추 장관이 언론을 일갈하더니 이런 추 장관에게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응천 의원의 발언이 나왔다. 자, 조응천. 이분이 20대 국회에서도 조금 거시기 했죠. 여전히 21대에 와서도 미통당이 좋아할 만한 떡밥을 자꾸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조응천 의원이 이 추미애 장관의 발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급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은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언행을 자제했다 이러면서 추 장관의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 추 장관이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조응천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자, 조응천 의원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마시고 추미애 장관에게 직접 얘기하세요. 왜 미통당과 언론에 이런 떡밥을 제공하죠? 조응천 의원이야말로 좀 생각을 하시고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글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거친 언행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 조응천 의원 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까?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 얘기를 했어야죠. 윤석열 총장의 만행이 거듭되다 참다 못한 추미애 장관이 움직인 것 아닙니까? 조응천 의원 말대로 언행을 자제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먼저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박병석 국회의장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드리는 말이지만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런 논의 자체는 국민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언론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장관이 언행이 거칠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말의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고 말투나 언행, 말꼬리 잡기 이런 걸로 그렇게 공격했었던 사람들, 국민들은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통당의 표현대로 이 난타전의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다. 난타전은 추미애 장관은 한 적도 없고요. 자기들끼리 섀도우 복싱하면서 서로 때리고 서로 맞고 뭐 이러고 있는 걸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 거기에 조응천 의원은 미통당과 언론이 서로 난타전을 섀도우 복싱을 하는 그곳에다가 아주 맛있는 소스를 제공해 주는 것. 조응천 의원님, 생각 좀 하고 움직이세요. 본인이 진심으로 추미애 장관이 부각이 되는 것이 임명권자의 부담을 주는 행위다라고 생각한다면 조용히 추미애 장관과 면담을 하세요. 이렇게 미통당이나 언론에게 아주 맛있는 떡밥 제공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조응천 의원은 다음 총선에는 당선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경선 통과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실 20대 국회 때 금태섭, 조응천 이 두 명이 당론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지만 조응천 의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다가 당론이 결정이 됐을 때는 당론을 따랐습니다. 금태섭은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금태섭 의원은 아예 경선 통과 자체가 안 된 것이고, 조응천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당론이 결정된 다음에는 당론을 따랐기 때문에 경선 통과도 잘 이루어지고 당선도 된 겁니다. 하지만 21대 시작서부터 이런 식으로 내부 총질 계속하시면 국민들이 지지해주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미애 장관 이제 제대로 칼을 뽑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냅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의 특징,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도 이 두 사람의 대통령이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막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힘으로 찍어 누를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가진 힘으로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기어오르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분들의 성정이 그러하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힘으로 찍어 누르라고 180석을 만들어 준 거다. 추미애 장관은 그걸 이해하고 있는 분이고 조응천 의원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통당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뭐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중권도 또 이걸 참지 못하고 있죠.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대해서 또 이거를 떠는데 추미애 장관이 정말 잘했다. 네. 조중동에서 발끈하죠. 미통당에서 발끈하죠. 우리 척척석사 진중권 발끈하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잘한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지표. 누군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지표 세 가지. 미통당, 조중동, 그리고 척척석사님. 이 세 가지가 발끈하면서 움직인다 이러면 이건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추미애 장관 더 힘있게 좀 밀어붙여 주십시오. 우리가 박병석 국회의장 때문에 화병 걸릴 지경이에요. 조금만 시원하게 해서 이 박병석 의장 때문에 꽉 막힌 속을 추미애 장관님이라도 조금 시원하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